여러분들 아마 교육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나왔던 교육 격차에 대한 방송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육 격차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 자체에 저는 항상 좀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자주 올려드렸었듯이 이제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 교육 격차에 대한 어떤 한계, 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다시 또 심해질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기러기 가족 굉장히 좀 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과 이제 환경적으로 좀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는 가정에서는 해외에 연수를 보내거나 해외에 직접 가서 살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었죠, 저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학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안정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좀 자랐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둘러 먹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힘들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자랐던 것 같아요. 뭐 뿐만이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해서도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최근에서야 아이들이 좀 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마음에 있고, 누구보다 저는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사교육을 떠나서 교육열은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랖 부리듯이 전국에 계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이런 교육적 한계,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났던 것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기러기 가족이 되지 않고도 해외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도 수천만 원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더더욱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 격차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방송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서울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어떤 그 회차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한다거나, 혹은 뭐 현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제대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가장 문제는 저는 첫 번째,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사회 각계의, 꼭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 말고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그 분야의 인재들을 좀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인서울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달리는 그런 경주마들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아이들이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정말 어른이라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 격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육 격차라기보다는 지위와 유전의 어떤, 저는 격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전의 격차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사회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입시 제도 자체가 굉장히 그 다중지능으로 봤을 때는 협소한 지능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인간의 능력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다차원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다 깊이 있게 말하는 책이 이제 평균의 종말이에요. 다음 북클럽 책으로 어떨까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그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을 한다라는 그 루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 끝장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냥 이것만이 꼭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까 봐. 물론 방송을 만드신 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느끼겠다. 그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시겠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방송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실제로 그 대학 이후의 삶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짙은 아쉬움.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을 측정하는 우리의 입시 제도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이 부분을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그런 방송들이 또 다른 데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잘 안 보시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EBS의 이제 교육 방송이니까, 네. 물론 이제 여태까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들도 하셨지만 이 교육 격차를 다루면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골이나 지방에 있다고 해서 뭐 인서울에 못 간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인생이 격차가 생기는 것이냐? 뭐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성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터뷰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이 다루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얼마나 인재를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기준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너무 옛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저렇게 그 인서울 하면서 그런 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EBS 다큐에서조차 저렇게 다루는 점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메리토크러시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책으로도 나오고 국내에도 이제 두껍게 출간이 되어서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해외에서는 벌써 인재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작가들이 쓴 책들과 네, 뭐 우리나라 이제 교육서들을 봤을 때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교육이 나가야 할지, 이런 교육 격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 능력주의 자체에 정말 사람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교육 격차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대안들,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능들이 개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건 다른 건데 오직 논리수학 지능을 가지고 어떤 그 한 루트만 예를 들면 의대 요즘에 굉장히 난리니까 의대에 간 그런 사람들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실제로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모국어 습득 방식, 제가 추구하는 이것도 좀 저를 한번 인터뷰로 불러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제 대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시 교육 말고도 실제로 자기 삶을 잘 개척해서 실제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 혹은 30대 30, 40에서도 인서울을 했으나 자신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서 예전에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 15년 전 EBS 다큐멘터리가 딱 그랬거든요. 진로를 다시 바꿔서 실제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직업도 자기랑 맞지가 않아서 자기가 맞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요즘에는 그런 사례가 15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더 좋은 내용들을 다루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 바다별 에듀에서야 항상 이제 그런 사교육 없이도 이제 가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육 격차들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예, 그런 부분들 계속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예,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일률적인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좀 키우셔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너무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교육 격차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격차라는 것이 예, 요즘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눈을 좀 돌려보면 다른 나라의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가 이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된 이유로 벌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격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면서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모순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더라도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뒤에서 굉장히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이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도 개개인이 내가 가진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건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꼭 그 입시라는 한 길만 가는 것 말고도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다른 길로 승부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시야,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격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고민하고 예,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